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유정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원우라고 합니다. 영어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사실 능숙하게 말하고 쓰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네. 또 입시 영어는 다르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랑 좀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랑은 네. 다른 건가요? 제가 수업은 거의 대치에서 이제 메인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네. 현장은. 그러면 대치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교육 특구고 뭐 이렇게 교육 특구라고 하면 영어에 대한 학습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네. 살다 온 학생들도 워낙 많고. 근데 희한하게 고3이 돼서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고 수능 점수를 보면 그 정도 점수대가 잘 나오질 않아요. 딱 평가원 시험이 치러지고 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흔한 얘기로 평가원 시험 들어가면 무조건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애들이 납득을 못하고 어머님들도 납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고3 6월 평가원 네, 모의고사 시험이 너무 많이 그쵸. 달라서. 네. 그러면은 2학년 때까지는 꽤 잘 나오는 거네요. 그래도 시험이 조금 달라요. 고등학교 3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학원을 좀 많이 이제 다니고 외국에서 살다 와서 기본적인 리딩이 잘 되는 애기들은 내용 파악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19년이나 살고 국어 시험을 보지만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평가하는 거랑 실제 이제 학생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어를 어느 정도 읽고 단어를 알고 접근한다라는 거랑 다른데 그거를 이제 같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으로서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내용 파악만 되면 사실은 누구나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해도 고1, 고2, 고3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는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실력과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게 다르다면 좀 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주최하는 대상이 학교 내시는 학교 시험 그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내시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능은 출제자 그리고 출제 집단이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출제하는 원칙과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평가원은 상대가 교수님이잖아요. 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지적 수준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고 그들이 문제를 냈을 때는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A, B, C가 답이고 A, C, B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제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빈칸이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빈칸 문항은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출제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모든 시험에서. 근데 이제 그냥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을 하고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보면 빨라지겠죠. 앞서 설명 주시면서 정보 가치가 높은 것에서 네. 출제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디 명시되어 있나요? 그게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교수님들이 문제를 사실 맘대로 내버리면 일반인들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대학원생들도 못 푸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지침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여기까지 학습이 돼 있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네. 대학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뭘 누가 많이 암기했냐, 뭐 누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냐, 뭐 누가 해석, 번역을 깔끔하게 하느냐, 번역왕을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이제 평가원에서 예전에 출제 매뉴얼이라고 만들었었고 중간에 한번 개정을 했었거든요. 약간 이제 그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출제하는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원칙을 갖고 수능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네. 학생들도 당연히 뭐 그런 매뉴얼을 볼 일은 사실은 없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조금 힘들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 여러 과목을 보지만 영어와 한국사는 지금 절대평가가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조금 더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절평이기 때문에 영어의 시간을 저는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뭐 대치동 현장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애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루에 30분 정도 뭐 과제하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단어 체크하고 그거를 주 4일 정도만 해라. 그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해라. 고3 기준으로 말씀 네, 주신 거죠? 고3 기준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적은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딱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진단이 되면 그 정도 시간이면 사실은 단기간 점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영어라는 거를 애들이 절대평가니까 쉽고 혹은 점수가 조금만 해도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어가 사실은 절평이 한 3년, 4년 차가 되다 보면서 하향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약간 이런 얘기도 해요. 하한가 찍었다. 요즘 뭐 주식 워낙 많이 하시니까. 하한가를 찍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반등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시즌입니다. 난이도가 바닥을 찍고 이제 튀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21학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네. 수학이 6월 달에 1등급이 5.01%였어요. 네. 그리고 9월 평가원이 5.84%였거든요. 네. 1등급이. 5%대. 네. 근데 영어가 6평이 올해 5.51%였어요. 더 낫네요. 9평 수학보다. 그리고 9월 평가원은 심지어 4.87%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친 상황이죠. 영어가 절평으로 바뀐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의 사교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이어서 오히려 국가에서 아예 그냥 사교육을 좀 죽이자고 제재를 한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만만한 과목이 사실은 아닙니다. 수능은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단어를 더 많이 아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출제되는 수준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수능에서 1등급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단어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는지 사실 그게 감이 잘 안 와서 혹시 뭐 시중에 있는 책이나 이런 걸로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재를 올해 개편을 했어요. 영어가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EBS 연계가 0%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현재 EBS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EBS가 직접 연계가 사라졌다라는 건 사실은 다른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간접 연계라는 건 토픽이 같은 거예요. 직접 연계는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거든요. 네. 마침표까지. 그 얘기인 즉슨 내신 시험이랑 똑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을 기억을 하면 두 줄 읽고 바로 선지로 가요. 그래서 답을 냅니다. 그리고 뭐 3초 컷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애들은. 내용을 다 EBS 다 공부했기 그쵸. 때문에. 심지어 내신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처음에 한 줄을 읽으면 이거 내용 이거니까 선지 바로 가서 답을 내고 끝내요. 그 사실은 시험이 아니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평가원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교육부랑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뉴스에도 방송이 됐어요. 네. 저희 같은 사교육 강사들이 수업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점수를 올려주는 게 그렇죠. 메인이기 때문에 애들이 지문을 기억하게 수업을 합니다. 이 지문이 중요하니까 이게 나올 수 있으니 여기 내용, 여기 단어를 기억해. 그럼 보면 그냥 선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초 컷, 10초 컷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고 그 EBS가 연계됐던 그 자리에 EBS와 비슷한 수준의 비연계 지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엄청 어렵죠. 올해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전년도 EBS 직접 연계로 나왔던 그 문제 자리가 올해 정답률이 가장 낮았어요. 20%대. 네. 20%면 심각하죠.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20%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20%가 EBS 직접 연계가 됐던 그 자리의 문항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EBS 연계가 사라졌다라는 건 학생들 개인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고, 영어가 향후 2년 정도는 쉬워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수능보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작년에 1등급이 12%, 올해 6%. 네. 근데 12%는 사실 망한 시험이라고 해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거죠. 네. 그리고 6%는 그럼 정말 어렵니? 6%도 어려운 시험은 사실 아니거든요.
5% 라인이 찍히면 어렵다고 합니다. 6% 정도는 평이하다고 봐요. 근데 이 시험이 쉬워질 수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1번은 방금 말씀드린 EBS 직접 연계의 삭제,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영어는 여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정책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의 반영 비율을 대학들이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대학에서 원서를 못 읽고 네,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 그렇겠죠.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묶이면서 영어가 사실 지금보다 난이도가 더 낮아진다? 그럼 오히려 이제 대학별고사에서 뭐 영어가 강화되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영어가 쉬워지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EBS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EBS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EBS다 보니까 제가 EBS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EBS 단어 진짜 어려운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EBS 단어는 어렵습니다. 대학교 교양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수 단어만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단어는 갖고 있는 단어장 갖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단어장을 많이 하시기 전에 기존에 갖고 계신 단어에 학생들이 80% 이상의 습득이 완료됐을 때 다른 교재를 사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제가 교재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 교재가 어느 출판사는 상관없습니다. 뭐 많이 들어본 교재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 교재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 교재를 반복 학습하세요. 필수 단어 위주의 단어 학습. 그다음 리스닝은 강의를 듣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네. 기본적인 이제 리스닝에도 나오는 정말 최소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돼 있다고 하시면 기출이랑 EBS에서 나오는 영어 리스닝 교재가 있어요. 그거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리고 단어랑 이제 그건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독해? 문법적인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도 겨울방학 때 많이들 하시는데 문법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들은 현재 기조상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독해에 필요한 정도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어법들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적으로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법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법은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차라리 독해의 시간을 쓰셔서 10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독해 점수를 올리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부분은 사실은 얼마나 해라 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이제 워낙 개인차가 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개념 학습하시고 개념 학습이 끝나면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체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체화 과정에서 본인들 취약한 파트별로 유형 학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6평이 끝나면 올해 수능에 대한 경향성이 잡힐 거거든요. 네.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방향성을 보여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계획을 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변화가 EBS 연계율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큰 변화죠. 이제는 좀 공부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EBS 교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연계는 되지 않는데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네. 어떨까요? 일단 EBS 연계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개인 실력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면 좋은 점수는 사실 힘들죠. 그냥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니까 본인 능력을 결국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 어쨌든 애들이 교재는 1월부터 나옵니다. EBS 교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EBS는 상당히 어렵고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EBS 문항을 당장 못 푼다 그래서 수능을 못 본다. 사실 이거는 아니거든요. EBS는 수능 난이도를 좀 오버하는 문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EBS를 가지고 본인이 학습했던 이 수능형 개념을 적용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배운 개념으로 이 EBS 문항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EBS의 활용도는 사실 뭐 충분히 이제 본인이 100%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